결국에는 연화 사기꾼한테 공사 당한 건데 지금 당장 학원, 각종 현금 출납기 다 확인해 봐야겠죠. 지갑도 확인해 봐야 된다. 들고 튄 게 없는지. 이제 끝사랑이 처음에 범천 사기꾼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는데 이제 바로 나는 솔로 23기 최근에 이제는 여자인 23기 정수기 온갖 행패는 다 부리고 다녀서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 온갖 이제 시정 잡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전과자라는 소리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기꾼이 많은 거라서 사실 연하의 남자 보는 눈, 근데 연하가 좀 박복해요. 남자 복이 없어요. 이 여자 좀 팔자 사납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연하가 전부 다 괜찮은데 오히려 연하가 자기 스스로는 가정환경이 불우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불우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 망한 사람들이 거의 웬만한 중산층보다 잘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연하가 피부관리, 외모관리를 빡세게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함 없이 잘한 거는 맞아요. 연하가 결국에는 사기꾼한테 공사를 당하면서 조금 연하 입장에서 곤란하게 된 거죠. 이미지 그리고 학원에 애초에 이 방송이 나갔을 때 굉장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좋게 편집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범천이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이후에 연하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나간 이 방송 이거 지금 되돌릴 수도 없지만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한 스킬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기꾼이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범천이 시계 공사를 친 겁니다. 세게 물었다. 그러니까 머리채 제대로 잡힌 거죠. 연하 굉장히 안타깝게 됐지만 근데 연하도 뭐 지금 이 후속담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연하도 근데 범천을 통해서 아무리 범천이 경제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만 없으면 연하 입장에서요. 그냥 뭐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사실 범천이 사기꾼이라고 처음 제보가 올라온 게 미시 USA라고 미국의 이민 혹은 미국의 유학 아주머니들 커뮤니티인데 좀 예전에는 나이대가 젊었지만 요즘엔 좀 나이대가 올라왔죠. 정확하긴 해요. 범천이 사기꾼인 건 팩트이긴 한데 사실 범천도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라는 게 개과천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천이 이리저리 대륙을 오가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연하가 어찌 보면은 범천이 개과천선하는데 도움을 줬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범천도 연하가 그런 좀 멘탈이 약한 그리고 공사 칠만 했으니까 공사를 쳤겠죠. 그러니까 연하도 누가 봐도 좀 허약한 사람인데 멘탈적인 측면이나 체력적인 측면으로 나요. 근데 연하도 좀 자의식 과잉인 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근데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내면의 사기꾼 혹은 좀 부족한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하가 아마 범천을 보면서 범천의 그 자유분방한 모습 왜냐면 연하는 어렸을 적에 집안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끊임없이 일을 했어야만 했던 그 시절과 전혀 대비되는 범천은 미국 가서 난리치고 한국 가서 난리치고 온갖 데에서 살림 버리는데 특화된 범천을 보면서 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 자기의 무의식, 그러니까 연하의 의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범천에게 많이 끌렸다고 봅니다. 범천도 이 영상 이후에 넷플릭스 혹은 다른 티빙 프로그램 플랫폼에 올라간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도망치거나 잠적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범천도 유튜브 채널 킨 다음에 나는야 범천 채널명은 이렇게 지으시고 그냥 연하랑 뽀뽀하는 장면 그런 거 올려서 그런 걸로 정정당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예전에 자기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사죄 영상 좀 올려주고 그런 걸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진짜로
이제는 남 속여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난리치더라도 그 글 한 번에 한국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도망칠 곳도 없는데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연하는 지금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연하가 입장 표명도 할 만한데 일이 바쁜 건지 따로 소식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연하가 애초에 주인공 역할, 여자 주인공 역할로 끝사랑에서 메인 캐릭터로 내세울만 했는데, 이제 이러한 범천과의 로맨스가 통편집 혹은 연화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장을 치는 모습에 제작진들도 별로 좋게 안 봤는지 은주로 끝사랑 메인 편집을 해줬어요. 근데 은주가 오히려 좀 그림이 잘 나오긴 했다. 은주랑 형준이랑 은근히 좀 그림이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화는 어떻게 보면 좀 애정 결핍에 빠진 10대 소녀의 모습을 잘 형상화했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맞춤형 사기에 당해버린 것 같고, 오히려 은주가 형준과의 모습이 끝사랑 제작진들이 의도한 모습은 지금 이 마지막 사랑을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연하는 사실 젊었을 때 자기가 못 해본 사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 위치에서 탈락하지 않았나. 반면에 은주는 자기 스스로도 말했듯이 끝사랑을 새로 시작하는, 혹은 형준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그 말을 스스로 한 만큼 좀 연하 범천 자체가 끝사랑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시청자 입장에선 재밌긴 했습니다. 역시나 로쇼가 첫 번째로 말한 대로 바로 연화가 범천이랑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범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 왠지 연화가 딱 좋아할 만한 특성을 잘 구현해낸 것이다. 연화가 좀 허세끼가 있고 허영심이 있는데 그걸 사기꾼 범천이 잘 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천도 범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좋아하는 이미지를 잘 사기든 아니면 그게 진심이든 잘 포장해가지고 연화에게 가져다 주니까 연화도 거기에 홀랑 빠져버린 거고, 진휘만 좀 안타깝게 됐는데, 사실은 연화보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진휘일 겁니다. 근데 진휘도 연기, 극단 출신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면은 있었고, 그러니까 연화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은 한 명은 아예 애초부터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은 사기이고 진실이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연화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을 둘러싼 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연화가 평생 동안 노력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화가 좀 꿈속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원하다 보니까 범천이 제시한 그 현실과는 다른 꿈과 같은 이야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기의 기본인데 그런 것에 빠져들었다고 봐요. 좀 안타깝게 되었다. 연하가 조금 더 현명했거나 아니면 사실 제작진이 이 끝사랑에 서로 나이까지 알지 못하도록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 서로 정보 공개를 굉장히 제한시켰는데, 그게 바로 범천이 안 들키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애초에 정보 공개, 서로가 서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공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로쇼도 늘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배웠다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자기 프로필을 못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기를 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천의 경우에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결국 연하에게 사기를 치고 만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